부산 아파트 버블 붕괴 지역에 대해서 1편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편은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블이 왜 생기는가? 거품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거품. 네, 이 거품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 경쟁입니다. 경쟁. 경쟁 체제가 되면은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세는 하락을 하게 되어 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서 경쟁 체제가 무엇입니까? 이 공급이죠. 내가 가진 입지에 비슷한 입지의 아파트가 또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옆에도. 자,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와 아파트끼리의 경쟁 체제가 된다는 것이다. 모든 경쟁은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세를 다 끌어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급이 발생할 때 이것이 바로 경쟁 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두 번째는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치 이상으로 시세가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또 거품이라고 표현합니다. 버블. 자, 이것은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거품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 해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쟁 체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재 가치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세 번째는 아파트에서 부동산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경우는 특히 아파트에서는 소득이 따라가지 못할 때입니다. 소득. 자, 이 소득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아파트가 상승하는 만큼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그만큼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 소득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지역이 하락하거나 모든 지역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해당 지역마다 소득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데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부자들이 떠난다. 부자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품이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가격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이 여기가 10억이고 아니고 20억이고 5억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가격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억짜리 아파트도 거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에서 거품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20억 아파트는 30억이 될 수 있지만 5억 아파트는 3억으로 거품이 거칠 수도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워렌 버핏과의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지지난달의 기사인데 이 낙찰이 됐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네, 이게 낙찰가가 24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상징하는 것은 매우 큽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워렌 버핏과 여러분들 점심 한번 먹어요. 이 점심 시간이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겠죠. 1시간 정도의 시간과 이 워렌 버핏과의 대화를 나눈 비용을 246억 원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000억 정도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4분의 1 정도의 돈을 주고 246억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여러분들 점심을 먹겠습니까?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점심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왜? 1시간 만에 246억 원이 허공호에 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합니다. 서로 점심을 먹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고수죠, 고수. 이 사람은 고수입니다. 이 사람과 점심 먹을 때 이런 종목을 사야 되고 저 종목을 팔아야 되고 이거를 A 부동산을 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질 않습니다. 자, 이 사람과 점심을 먹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정도를 얘기하죠, 정도.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원칙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샀는데 너는 왜 안 샀냐? 너는 왜 투자를 했냐? 너는 바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하수예요. 자, 하수들과 고수들의 차이점은 이거라는 겁니다. 하수는 자랑합니다. 남을 비판해요. 고수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도에 얘기합니다. 내재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원칙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투자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투자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수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꼭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수들의 얘기를 들으면 꼭 손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손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는 절대로 하수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고수를 만날 때는 어떻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과의 돈이 246억 원이 들어가면서도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용기를 갖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워런 버핏은 투자의 현인이라고 하죠. 오마하이의 현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 시장에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쓸데없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은 최대로 떨어져도 20%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과잉 투자가 됐습니다. 이 과잉 투자는 무엇으로 됐죠? 과잉 공급으로 나타나게 됐죠. 사실은 일본 부동산의 가장 큰 하락의 요인, 버블이 붕괴됐던 요인은 바로 공급입니다. 공급. 외곽지 아무데나 돈을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건물을 짓게 되면 돈이 된다는 이 공급이죠. 이 공급은 무엇이 된다고 했죠? 경쟁이 된다고 했습니다. 경쟁 체제.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가장 악재는 무엇이다? 공급의 과잉에 따른 공급이라는 것이다. 그 공급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버블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버블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공짜. 아까도 보셨죠. 워렌 버핏은 246억 원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지 그 투자에 대한 현인에 대한 생각과 원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그런 프로세스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짜 점심을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배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경제의 대원칙이 재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버블 속에 있을 때는 중요한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버블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사이클들이 있을 겁니다. 사이클들. 이런 사이클들이 있을 때 하수들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수들이 그 시장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꼭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하수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슈가 등장하죠. 이슈. 사회적인 이슈가 등장하고 주위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없을 때 이런 하락장에 사야 되겠죠. 이런 바닥에 있을 때를 사야 되는데 하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꼭지에 산다는, 꼭지 근처에 오게 되면 사게 된다. 그래서 이 꼭지 근처에 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나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바보라고 생각해요. 하수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했죠. 사실은 자기는 그 꼭지에 이르게 된 근처에 샀다는 겁니다. 앞으로 손해볼 상황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술시장도 그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환상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수들이 이렇게 환상에 젖어드는 이 타이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바닥에 있을 때는 무엇입니까? 이슈가 등장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암울하죠.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환상에 젖어 있을 때가 언제냐? 꼭지에 이르렀을 때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커다란 비용을 치르게 된다.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돌고 도는 것을 일본에서는 다 무시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이클에 따른 모든 것이 환상에 비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던 것은 금리도 아니고 부동산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공급의 과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급의 과잉은 결국에는 수많은 경쟁 체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의 경쟁 체제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버블이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여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름. 네, 대충 6월이라고 칩시다. 2021년에서 2022년도 대충 6월 정도라 봅시다. 자, 1년 정도의 기간이 미술품 시장에서 그림 시장에서 버블이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버블. 커다란 거품이 만들어졌어요. 네. 자, 이 거품이 굉장히 커다란 시기가 1년 정도에 됩니다. 이 1년 정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21년도하고 2022년도입니다. 자, 이거는 리셀 시장입니다. 리셀 시장. 리셀 시장이 뭡니까? 고수들이 팔고 나가는 시장이에요. 고수들이 파는 시장입니다. 파는 시장.
그런데 이때 뛰어드는 하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시장이 다 똑같습니다. 환상을 보는 거죠, 환상. 자,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다. 이때는 리셀 시장이 등장하게 되면은 고수들은 파는 시장이고, 이때는 위작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위작. 그리고 자기는 뭐 지금 갤러리끼리 짜고 시세가 올랐네 많이 하면서 뭐 몇백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그림을 3천만 원짜리로 둔갑하는 식입니다. 3천만 원에.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 미술품 시장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미술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커다란 환상을 갖고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거품이 만들어졌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 시장, 거품 시장 붕괴 대비하라. 이미 2022년도 5월 달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왜? 고수들을 팔고 있으니까. 리셀 시장이니까, 리셀. 샀던 거를 다시 파는 시장이니까. 모든 부동산에서, 부동산뿐만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장은 똑같은 수순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수들이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무지한 사람이 부동산에 뛰어든다. 주식시장에 무지했던, 그동안 주식시장에 손을 대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림을 매집을 한다. 코인 시장에 갑자기 뛰어든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무엇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버블을 만드는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에 그림을 샀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거 제 가격에 못 팝니다. 자기가 샀던 가격에 절대 못 팝니다. 이거 아주 지금 유명한 작품들 외엔 거의 드물죠. 그리고 위작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위작. 전부 갤러리들끼리 짜고 치고 가격이 올랐단 말에 개수작을 벌여갖고 이 만들었던 거품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ETF 가지고 지금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ETF. 왜 ETF를 만들겠습니까? 네, 왜 만드냐? 물량 털기입니다. 이거 물량 털기. 이거를 아까도 뭐라고 했죠? 이거 리셀 시장이라고 했죠. 리셀 시장. 커다란 리셀 시장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공급을 내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마무리 이제 설거지 장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반부 1편입니다. 1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는 기초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자, 여기서 사야 되는 타임이 있습니다. 사야 되는 이게 바닥을 치는 시장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동산은 제가 시세 사이클을 시간하고 다 말씀드렸죠.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장은 바닥을 치는 시기가 있고 이거는 거품을 만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꼭지를 치는 시장이 있어요. 자, 이 시기가 도달할 때면 바닥과 꼭지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99% 사람들은 바닥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꼭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 참여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신규 참여자. 자, 신규 참여자가 등장한다. 신규 참여자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조만간 시장은 꼭지에 이른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편에 이어서 지금 부산 아파트 버블 지역을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버블이 발생했던 이유. 첫 번째는 경쟁체제 공급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내재 가치 이상으로, 세 번째는 소득의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됐을 때,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부동산의 경기 사이클과 시간의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에 버블이 생기는 곳들,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후에 우리가 변화되는 입지 아파트들, 뭐 상업용 부동산, 상권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 있고 20억짜리 아파트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파트가 30억이 될 수 있고 4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10억의 아파트가 버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버블. 이 아파트가 이제 5억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